법정 다툼에 아티스트가 끌려 들어왔어.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해. 그러면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거의 엄마 편을 들어요. 내 얘기니? 그래도 뉴진스는 이거 보입니까? 근데 사실 야식 짭설이어야 되는데 요즘에 야식으로 찍으면 이제 직원들이 날 신고할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저희 회사는 이제 중식, 석식 다 제공. 네, 원한다면. 근데 한 끼당 얼마? 13,000원까지 13,000원. 최근에 복지 차원에서. 아, 출혈. 너 피나는 것 같은데 출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의도 물가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하나 올린 거 있어요. 여의도는 콩국수가 15,000원이야. 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다. 이제 이번 달에 좀 적자로 돌아설 것 같긴 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진심이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초밥이 아주 식었네요. 그러면 이걸 저한테 다 넘기셔야 돼. 제가 하나씩. 아니야, 그냥 먹을 거야. 냅둬. 넌 뭐 더 좋은 거 먹고 왔니? 넌 오마카세 먹었지. 저기 우리 직원들 중에 대학생인데 약간 슈퍼개미 아우라가 나는 친구 한 명 있어가지고 우리는 13,000원짜리 초밥 시켜 먹을 때 저 친구는 오마카세 먹으러 다녀요. 그래서 우리 와이즈클럽에 한번 강연을 하라니까 저 친구가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야. 버핏이 11살 때부터 그렇고. 어디가? 도망간다. 직원이지만 사장이 말을 해도 그냥 쌩 까고 가는 우리 회사 좋은 회사. VT는 그거 아닙니까? 목이 이렇게 V자로 된 티셔츠요. 하이 퀄리티, 하이테크 유머야.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어제 실리콘2. 그 실리콘2가 그거 아닙니까? 실리콘 웨이퍼 2장 만들어주는 회사. 아니요. 야, 요 정도는 해야 우리 또 주식쟁이들이 즐거워합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파편화의 시대예요. 핵 개인의 시대이고. 근데 대통령님 또. 갑자기 이란 대통령이 왜 나오냐고 여기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듣고자 하는 채널만 따라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채널들은 여전히 잘 돼. 근데 와이스트리트는 이제 어정쩡한 거지. 47만 명이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유튜브를 시작을 했다. 나 이제 50만 명만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본다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차 목표가 50만 명이었어요. 근데 목전에 있기는 한데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충성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아직 메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주제가 처음에는 막 주식 위주로 했지만 시장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시장을 또 넓히려고, 구독자를 넓히려고 다양한 지식 주제를 하다 보니까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거 레이블화 하자는 거 아니야? 아, 멀티 레이블? 4개로 쪼개서 헤일리가 하나 하고 그러다 미니지 사태 나는 거지. 갑자기 술이 땡기는데 술을 마실 수는 없고 이제 바카스나 하나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혹은 그룹의 회장님이야. 미니진을 핵심 계열사 사장으로 쓴다 안 쓴다? 하나, 둘, 셋. 안 쓴다. 쓴다. 과연 나는 미니진 같은 사람과 일할 수 있을까? 왜냐면 얼마 전에도 그 가처분 소송 건 거 있었고 이제 재판 법적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완전 본격화된 거예요. 민희진 대표도 여러 가지 반박문 내고.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과연 민희진 같이 특출한 능력이 있어. 그런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야. 과연 이 사람과 사업을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할 때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게 나의 개인의 의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엔터 산업,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는 하이브의 패착이 그거라고 봐요. 지난번에도 그 지배구조 이야기를 하면서 자회사 지분을 줄 게 아니라 모기업에 지분을 줘서 BTS가 잘 되든 리스라핌이 잘 되든 아일리시 잘 되든 뭐 프로미스 나인이 잘 되든 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그냥 빙산의 일각의 아이디어일 뿐이고, 과연 민희진이라는 사람을 CEO까지 임명을 한 게 자회사의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18%라는 대주주로 만들어준 게 과연 잘한 걸까? 경영권을 갖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최대 주주는 따로 있지만 CEO니까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그게 곧 경영권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는 이번에 아예 해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디렉팅과 경영은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요. 디렉팅은 제품이 됐든 상품이 됐든 아티스트가 됐든 제대로 메이킹을 하는 디렉터로서의 역할인 거고, 경영은 이사회를 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회 멤버들과 함께 회사의 자원을 최적으로 배치를 하고 최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보드거든요, 이사회. 근데 이게 지금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챙겨야 할 내 새끼들, 뉴진스라고 하는 그 멤버들과 주주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보드, 이사로서의 가치가 충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하는 게 상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상법을 개정을 해서 이사회가 그냥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모든 주주를 대리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 사례에서는 80%를 가진 주주를 그냥 물로 봐버린 거잖아요. 근데
80%가 아니라 뭐 한 30%, 50% 있는 소액주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버려졌어. 소액주주는 소외되고 버려지고 그냥 챙겨주면은 감사한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니진 같이 특출난 인재는 차라리 연봉을 많이 주고 아니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 기업의 주식을 줘서 디렉터로서만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도록 서포트해 주는 게 사실은 맞겠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 5년 계약을 뭐 하겠지만 떠나면 안 되니까 회사 지분을 주고 너도 주인의식을 가져. 회사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거고 너도 주인의식을 갖고 오래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 조금 걱정이 드는 건 있어요. 법정 다툼에 아티스트가 끌려 들어왔어. 뉴진스 멤버들하고 부모님이 탄원서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탄원서는 혹시나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 뭐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물론 뉴진스 부모님이 탄원서를 낼 수는 있어. 그분들은 성인이잖아. 그렇죠. 근데 뉴진스는 거기다 지금 뭐 생일 안 지난 멤버들도 많고 해가지고 네.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성년자인 거 하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티스트예요. 이 사람들이 법적인 다툼에 끌려 들어왔을 때 아티스트로서의 IP, 지적재산권,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24일 날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어. 컴백하잖아요. 기자들이, 대중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겠어요? 물론 춤과 노래, 퍼포먼스를 다 같이 보겠지만 결국은 또 미니진이 어떻고 결국은 또 하이브가 어떻고 법정에서 뭐 탄원서 낸 게 뭐 어땠고 부모들이 나가서 이제 질문할 거야? 이때부터는 너무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프티가 생각난다. 물론 이게 자발적인 건지 미니진 대표가 요청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은 좀 그었어야 됐다. 뉴진스는 뉴진스고 경영진과의 갈등, 주주 간의 갈등은 갈등이고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하시라. 이쪽에서 풀 문제는 이쪽에서 풀고 아티스트의 활동은 별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미니진 대표 모르게 탄원서가 나갔을 수도 있어요. 뭐 누구의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너무 조금 아쉽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릴 적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질문. 둘 다. 둘 다라고 했어? 저는 엄마. 엄마? 근데 물론 이제 애들이 눈치를 보니까 둘 다 좋다고는 해. 근데 막상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을 해. 그러면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애들이? 보통 엄마지 않을까요? 거의 엄마 편을 들어요. 내 얘기니? 네, 물론 이제 내가 뭐 내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에서도 가끔 이제 부부 싸움을 합니다. 네. 한 500년에 한 번씩 부부 싸움을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내가 아빠가 억울하다. 나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애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래서 엄마가 지금 잘못한 거라고 해. 그래도 애들이 아니래. 아빠가 잘못한 거래. 그래서 엄마 편을 들어봐. 그래 엄마 내 꿈 안방으로 들어가. 그럼 난 억울하잖아. 아무튼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감성적으로 엄마 편을 듭니다. 그 모성이 굉장히 강렬한 거거든요. 이게 비유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아빠와 본인을 디렉팅을 해준 엄마 중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 멤버들은 누굴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디렉터. 그렇죠. 그걸 엄마로 느끼는 거예요. 아기 오리처럼 아래에서 딱 깨고 나왔는데 우리를 키워줬고 우리를 뽑아줬고 우리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쳐줬고 우리 옷을 골라줬고 우리에게 향수를 골라줬고 엄마라고요. 거의 존재가. 근데 자본 권력은 약간 아빠 같은 거예요. 밤새서 일하고 막 거의 집에도 못 들어오고 막 코피 터뜨리고 막 피땀 흘려서 돈 벌어 왔는데 엄마 아빠 싸웠을 때 애들은 다 엄마 편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부적절할 수 있어요. 뭐 가정에 따라서 엄마 아빠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뭘 하지 마세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래도 뉴진스는 뉴진스여야 한다. 팬들에게 프로페셔널하게 뉴진스라는 아티스트여야 한다. 그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뉴진스라는 IP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은 투자자분들, 주주분들한테도 또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YG엔터 때도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 때문에 많이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결국은 각각의 소속사들 차리고 뭐 활동할 때만 뭉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YG엔터의 기업 가치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휴먼 리소스 비즈니스의 한계일 수 있는 거예요. 디렉터도 그렇고 아티스트도 그렇고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사람 장사예요. 사람 장사.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진짜 출중하게 어떤 그 인플루언서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퇴사해버린대. 나가리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대호가 퇴사를 한대. 그 채널 별 영향은 없겠지만 특히나 엔터 비즈니스는 뭐예요? 완전히 사람 장사라는 거예요. IP 그리고 그 계약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몇 년 전부터 그 표준 약관을 정해서 7년이 되는 거고 이 엔터사들은 7년 이내에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 거고 그 이후가 되면 뭐 8대 2가 될 수도 있고 9대 1이 될 수도 있고 수익 배분이 이제 엔터사에 불리해지는 구조다 보니까. 근데 이번 사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엔터 회사들은 이제 멀티플이 깎이는 거죠. 밸류에 야 PER 야 30배는 받아야지 이랬다가 야 PER
그래 한 15배만 받아라라고 해도 멀티는 반토막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큰 리스크를 다 노출을 한 거예요. 엔터사의 한계가 이거구나. 저 비즈니스의 한계가 이거구나.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법정 싸움으로 가잖아요. 기본 3년이에요. 대법원 가면 기본 3년이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감정 싸움으로 또 가 있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만약에 또 뭐 해임이 될지 안 될지 뭐 가처분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럼 또 유진스는 우리 엄마 따라갈래요. 그동안 부당한 대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 걸면 이건 진짜 짝살나는 거고. 그래서 엄청난 또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쵸? 엄청난 불확실성이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타노스 썼잖아. 난 그게 너무 큰 리스크라고 보는데 어떤 부모님이 어이 민 대표님 억울해하시는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 가서 증언해 드릴게요. 하면 이제 그때부터 뒷목 잡는 거지 주주들은. 살길 잘했다. 아쉽습니다. 아니 하이브 주주는 아니고 나 ETF 있다 그랬잖아. ETF. 엔터 가지고 있어. 그 K-팝 엔터 ETF가 있어요. 미끄럼이지 미끄럼. 근데 약간 그 생각도 해요. 그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엔터는 아직까지 사이클이라는 걸 타보지를 않았는데 과연 이 문화 엔터 산업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을 것인가는 조금 의무시해요. 왜냐면 이게 져버릴 때 확 져버릴 수 있어요. 옛날에 뭐 홍콩 느와르라든지 일본 문화라든지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를 가치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멀티플은 깎이기 시작했고 이 비즈니스의 한계도 세상 사람들이 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은 과연 뭘까? 근데 결국은 휴먼 리소스를 잘 관리하는 회사. 계약 관계를 넘어서 이게 꼭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의리. 예를 들어서 BTS 봐봐. BTS는 정말 의리 있잖아. 왜?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BTS잖아요. 방탄소년단.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의리 있고 JYP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 아티스트가 원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해 준다고 하잖아. 박진영 프로듀서가. 그쵸. 너의 앞날을 위해서 응원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게 비즈니스맨으로서는 좀 맞는 행동인가 싶기는 한데 원만한 거예요. 원만한 거예요. 어차피 한 달이 건너면 다시 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또 옛날에 B랑 그랬던 것처럼 다시 또 콜라보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IP를 공동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회사의 전략마다 다르기는 한 건데 어떤 게 더 지속 가능하고 어떤 게 그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인가 또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고 제가 있는데. 엄청 빠졌어요. 근데 전체적인 지금은 지난번에도 민희진 대표가 폭로를 한 것처럼 팬사인회 위해서 뭐 CD를 몇십 장을 사야 되고 뭐 진짜 복불복 뭐 포토카드 그랬잖아. 이게 뭐예요? 그랬잖아.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지. 그리고 팬들도 아 우리가 저 랜덤 포토카드라든지 그 럭키드로우 같은 그 비즈니스에 우리가 많이 또 이용을 당했구나. 이제 조금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하면서 엔터 비즈니스의 Q와 P가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멀티플이 깎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퍼펙트 스톰을 맞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도 또 콘서트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응원봉이 또 바뀌어. 그 시즌에 그 몇 년도 응원봉을 다음에 못 갖고 가. 뭐 연동이 안 된다며. 자기 거만 이거 구닥다리 되는 거야. 그럼 야, 그 응원봉 하나에도 뭐 얼마야? 3만 얼마, 4만 얼마, 5만 원이냐? 아, 그걸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과거에는 21년, 22년까지만 하더라도 추앙을 받은 거. 와, 천재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문화산업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냈을까? 과하면 탈이 난다고. 그러니까 NC소프트처럼 그 리니지를 키워줬던 그런 팬들이 등 돌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린저씨라고 하나? 리니지 아저씨들 그만큼 돌아선 건 아니지만 그 어딘가에 있어. 과거에 연예인들 열애설 터졌을 때랑 지금 연예인들 열애설 터지는 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달라. 지금 K-팝 특히 이제 어린 아이돌들은 유사 연애 비즈니스라고 하잖아. 팬 플랫폼 있잖아요.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뭐 버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내가 마치 저 친구랑 사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끔 하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유사 연애. 근데 거기다가 얘가 열애설이 터져. 그러면 나는 얘한테 배신을 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대에 서서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앨범을 사고 책받침을 사고 막 굿즈를 사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아티스트들을 매니지먼트하는 그 관리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어려워진 거지. 이 멀티플을 지키는 게, 이 IP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래치 하나만 가도 쿵 떨어지는 거야. 어떤 애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그래서 아 진짜 좀 끝내 이런 얘기 해봐. 끝나는 거야 그냥. 휴먼 리소스를 잘 관리하는 회사, 계약 관계가 가장 스무스한 회사, 인성 관리를 잘하는 회사가 그래도 그 중에서는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아무리 해달라 그래도 절대 안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누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를 5개를 다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만 그거 해? 말고 한 2-3개로 좀 집중을 하죠. 난 욕심이 많으니까 다 하겠어. 아이, 뭐 다 알림, 해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지금 눌러주세요. 지금. 그 자신감 있게 해.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뿅!